전반적으로 15 프로 맥스보다 1도, 3도 정도 더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전 예약 첫날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아이폰 16 프로 실사용 장단점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네 나쁜 애를 떠나서 16 프로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고정 댓글에 10월 에어팟4 구독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 발열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15 프로의 경우 TSMC 3나노 1세대 공정이 들어간 A17 프로 칩셋인데 이게 3나노 공정 1세대이기도 하고 아이폰 15 프로를 위해 TSMC가 본래 일정을 앞당겨서 받은 칩셋이라 그런지 최신 공정에 비해 발열이라든지 전성비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번 16 프로에서는 발열과 전성비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10일 넘게 써보면서 일상생활 발열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봐도 참고로 제가 15 프로는 없고 15 프맥만 있어서 그냥 참고 용도로만 비교를 해봤는데 당연 맥스가 크기가 더 크다 보니 발열 해소가 잘 돼야 정상이잖아요. 돌려보면 최고 온도 기준 15 프맥은 1분 만에 44도, 16 프로는 43도를 기록했고 2분 정도 지났을 때 서로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16 프로는 42도로 순간적으로 내려갔지만 프맥은 여전히 44도를 유지 중이고 5분 경과 시 45도, 44도, 10분 경과 시에는 여전히 프맥이 1도 정도 더 높죠. 20분 정도가 경과됐을 때는 15 프맥은 49도에서 50도를 육박했으나 15 프로는 47도를 기록했는데 전반적으로 15 프로 맥스보다 1도, 3도 정도 더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배터리 광탈 현상이 줄어들었는데 15 프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배터리 순삭 현상, 이게 평상시에 실내에서 쓰면 배터리가 크게 줄어들진 않지만 칩셋을 조금이라도 많이 쓰는 작업을 할 시에는 순식간에 배터리가 줄어들거든요. 특히나 밖에서 여행 갈 때 사진 자주 찍고 그러면 배터리가 더더욱 빨리 줄어드는데 이거 제가 롱텀 리뷰 때도 단점으로 꼽았으나 이번 16 프로는 광탈 현상이 많이 줄어서 100% 사용 기준 제 사용 패턴으로 7시간 반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하루 6시간인 걸 생각하면 하루 정도 상당히 준수한 수준, 크게 부족한 느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베젤이 한층 더 얇아졌다는 점. 14 프로에서 15 프로 넘어갈 때 한 번, 15 프로에서 16 프로 넘어갈 때 한 번, 이례적으로 연속 2번이나 베젤이 얇아졌죠. 그렇다 보니 16 프로를 보면 뭔가 15 프로 맥스의 베젤 비율 같은 느낌? 사실 뭐 0.1mm, 0.2mm 수준으로 줄었긴 하지만 항상 아이폰은 갤럭시 플래그십보다 베젤 두께가 두꺼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아이폰 사상 처음으로 갤럭시 S24와 베젤 비율이 비슷해졌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내장 스피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폰 스피커가 원래도 좋았지만 16으로 올라오면서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좋다 해도 아이폰 11부터 15까지 거진 비슷한 음질을 보여줬으나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싶죠. 기존 크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출력이 조금 더 커졌고 저음이나 베이스 부분이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16 프맥과 함께 이 정도면 스마트폰 스피커 압도적 1등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장점 말고 이제 단점도 보자면 기본 용량을 단점으로 꼽고 싶은 게 물론 전작이랑 가격은 동결이라 좋긴 하지만 여전히 128기가부터 시작한다는 점. 이게 아이폰 12 프로부터 시작해서 16 프로까지 5년째 기본 용량이 동결되었는데 요즘은 48메가픽셀 렌즈가 들어가면서 기본 촬영 용량이 12메가에서 24메가픽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사진 용량이 좀 더 커졌고 프로루라든지 각종 고용량 촬영 포맷을 지원하다 보니 4년 전에 128기가와 지금 128기가는 체감상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자주 찍는 분들이라면 저는 웬만하면 256기가부터 구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장점은 프로만 배터리 교체 비용이 떡상했는데 아이폰 16 배터리 교체 비용은 14만 6천원이지만 16 프로와 16 프로 맥스는 교체 비용이 무려 17만 9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16 프로는 이번에 금속 쉘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16 프로 맥스는 여전히 똑같은 쉘을 쓰죠. 게다가 배터리 교체가 뭔 아이패드와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아이폰 수리비 워낙 비싼 건 유명하긴 했으나 배터리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편이었는데 배터리도 이제 비싸진 것 같습니다. 이런 비교하기 싫지만 S24 울트라 배터리 교체 비용이 67,000원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여전한 고스트 현상. 솔직히 애플이 이런 걸로 야바이하는 기업이 아니긴 한데 출시 초창기에 카메라가 AR 코팅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어서 이거 드디어 고스트 현상이 개선이 되나 싶었으나 여전히 전작과 비슷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은지 순식간에 삭제를 했는데 이거 뻥 스펙 아니냐, 구라치다 걸린 거 아니냐 할 수 있으나 애플 말로는 AR 코팅이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기도 하고 스펙표에 많은 정보가 담겨서 지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구라친 건 아닌데 렌즈 AR 코팅 성능이 기대 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간 사진에서 여전히 고스트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이폰 16 프로 2주 가까이 써보면서 장단점들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특출난 장점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반대로 큰 단점도 없어서 쉽게 보면 재미가 없다 해야 되나? 전자기랑도 크게 변경점이 없긴 하지만 딱히 아쉬움 없이 만드는 게 가장 어렵긴 해서 무난하게 불만 없이 쓰기 좋은 폰 아닌가 싶긴 해요. 아무튼 좀 더 써보고 다양한 컨텐츠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10월 구독자 이벤트로 에어팟4 고정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